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2화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대표님이십니다. 인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휴먼 캐피탈 코드스테이츠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인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오늘 또 같이 진행해보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기님 오늘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는데 혹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뭐 저가 30년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을 돌아보면 사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순간순간의 교육을 받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스테이지 시작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제 처음 어렸을 때 시절부터 좀 돌아보면 초중고 다 같이 다니는 이런 공교육에 대한 교육도 받았지만 정말 대치동 학원가라고 하는 국내에서 가장 사교육 열이 뜨거운 그런 학원가에서도 초등학교 때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경험들도 있었고 또 이제 과외를 받으면서 정말 수많은 과목들 1대1 과외, 그룹 과외 이런 과외 같은 학습 방법도 많이 이제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학창 시절에는 처음으로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뭐 온라인 그런 교육이 생겨서 그때는 PMP라는 도구 같은 것들도 활용했었는데 그런 온라인 강의 교육을 처음으로 또 일방향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어떤 컨텐츠의 교육을 잘한다는 사람의 교육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바로 그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고 그걸로 학습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또 새로운 그런 교육들을 이제 학창 시절에 배우고 또 저는 재수를 하게 돼서 강남에 있는 또 강남 뭐 대성학원에 또 가게 되어서 또 재수학원에서 또 경험했었던 그런 학습 경험들도 있었고요. 또 전 대학을 또 서울에 가게 되어서 전 경희대 호텔관광대 문화관광 콘텐츠학과를 갔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해서 또 대학 교육에 대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2년만 다니긴 했지만 경험을 했었고 그런 경험들과 또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코딩 부트캠프라고 하는 몰입해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학습한 사람들과 함께 코호트를 이뤄서 함께 학습하고 또 어떤 실제 우리의 문제를 또 과제를 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습하고 또 그렇게 학습했던 경험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배웠던 시간과 이전에 배웠던 것에 대한 그런 학습 방법 그리고 거기에 썼던 비용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좀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잘 배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좀 깨달았었던 것 같고 또 교육에 대한 그런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은 교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결제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인컴 쉐어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소득 공유 모델, 뭐 코스테이치가 많이 도입하고 있는 위임 모델의 그런 근원이 되는 모델인데요.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먼저 교육을 받을 때 비용 지불하는 거 없이 교육을 온전히 제공받고 또 내가 취업에 성공하고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일부 소득을 공유한다는 컨셉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 방법이 또 엄청 인상 깊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방법과 효과에 대한 또 새로운 방법, 그리고 또 교육비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저에게 영감이 되어서 지금의 코드스테이츠를 또 창업하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또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의 교육도 받아보시고 미국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트캠프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교육의 형태가 있다는 걸 경험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임기님이 생각하실 때 요즘 시대의 진보된 교육의 형태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아까 앞서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서 샌프란에 있는 그런 코딩 부트캠프 교육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외에 그 당시에도 또 이제
유다시티와 같은 온라인에서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제공하면서도 또 어떤 그룹 코호트를 만들어줘서 온라인상에서도 코호트 기반으로 또 같이 소통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교육들이 또 저에게 영감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또 다양하게 좀 도전되고 시도됐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교육에 대한 도전과 혁신과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많이 보는 서비스들이 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런 교육 회사들이나 교육 서비스들을 보면 뭐 이제 아까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교육 컨텐츠가 너무 좋은 컨텐츠들을 또 일방향이긴 하지만 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또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새로운 전 혁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잘 만들어가는 회사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 더 그 모델로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나 공부하면서도 또 실제 오프라인의 현장감 있게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호작용의 교육이 가능하게 코호트 베이스드 코스라고 해요. CBC라고도 하죠. 그런 코호트 기반으로 동료 학습과 그런 협업 학습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플랫폼화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 유데미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 플랫폼 창업자가 또 만든 메이븐 같은 서비스도 또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커뮤니티 기반으로 다양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학습 혹은 다양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학습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 기반으로 투자와 창업과 채용까지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커뮤니티와의 기반의 교육 같은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또 온댓 같은 서비스도 상당히 인상 깊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현재 좀 더 나아진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계속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 제가 몇 가지 회사만 얘기했지만 뭐 코드스테이지도 그런 도전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거고요. 먼저 교육비를 받지 않고 교육비를 먼저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그 학생들의 성공에 따라서 미래 소득을 공유받는 형태의 교육 모델도 앞으로 계속 더 진화하고 발전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의 진보적인 시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도 거기에 어떤 부분의 밸류에드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대학 교육과정 이후에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진보된 형태의 교육들이 많다는 부분이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그 용어가 웹 3.0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혹시 웹 3.0에도 교육이 기반이 되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뭐 요즘에 웹3라고 하는 용어들 많이들 쓰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3를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웹3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시지만 좀 정의를 하고 가면 웹1은 뭐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컨텐츠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고 읽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웹을 사용했었던 시대를 웹 1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웹 2는 그렇게 읽고 보고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뭐 글을 작성하거나 컨텐츠를 작성해서 어떤 내 의견들을 작성하고 발행할 수 있고 또 코멘트 달 수 있고 이렇게 웹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생산하는 그런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까지 웹에서 할 수 있는 걸 웹2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웹3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내가 단순히 사용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거기에 따른 또 리워드나 인센티브도 받고 또 소유권의 일부를 또 토큰의 형태로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웹3에서는 정말 사용자가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웹3에서 가장 좀 다르게 부각하는 부분으로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3의 시대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정말 웹3에 맞는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고 다른 분야도 많이 필요하지만 웹3 시대에 또 맞는 인재들을 또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교육에서의 그런 콘텐츠적인 또 새로운 변화와 추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웹3 시대에 맞는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더 많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도 계속 더 필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웹3에 맞는 형태의 개발을 할 수 있게
기존 개발자들이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형태가 분명히 또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웹3의 그런 형태에 맞는 개발자, 또 웹3의 형태에서 필요한 다양한 뭐 커뮤니티 매니저들이 또 양성되거나 또 거기에 필요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 콘텐츠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웹3 시대에 대해 맞는 교육의 하나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웹3 자체가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3에서는 정말 어떤 형태에서 인센티브 체계들이 또 학습에서 이전에는 단순하게 학습을 하면 돈을 내야 되고 돈을 내야만 어떤 학습에 접근할 수 있고 돈을 내고 학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관계가 규정되었다면 요즘에는 플레이 투 원이라고 뭐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가장 대표적으로 다들 많이 소개하시는데 게임에서 플레이해서 획득한 내 아이템과 그런 그 어떤 자산들이 실제 내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어서 실제 플레이한 게임에서 earn 할 수 있다. play to earn이라고 하는 모델로 정말 게임에서 플레이한 것들의 수익화가 실제 내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정말 동남아에서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플레이 투 원 모델의 엑스 인피니티 같은 사례가 많이들 이제 얘기하고 소개하는 사례가 되는데 학습에 있어서도 이제 플레이 투 원과 유사하게 run to earn 혹은 run and earn이라는 형태의 모델로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퀘스트와 어떤 목적에 필요한 스킬셋을 다 차근차근 깨서 이제 내가 학습을 증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또 토큰을 통해서 받게 될 수 있는 형태로 요즘에 좀 여러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런투원의 모델을 우리가 도입해서 교육을 프리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스킬셋을 증명하고 거기에서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의 학습의 그 스킬셋을 갖추는 경우에 또 리워드를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만들어내는 형태의 인센티브 체계들을 보면서 학습에 있어서도 이런 인센티브 체계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학습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하나의 모든 조직에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만들고 또 콘텐츠 제공하는 형태도 지금 계속 있지만 조금 더 분산화된 형태의 새로운 학습의 참여와 기여와 학습의 그런 조직의 형태가 또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에서 이루어지던 실제 플레이를 통해서 받았던 보상들이 이제는 현실에서도 내가 기여하는 만큼 이렇게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거에는 요즘에 다오라고 하는 형태의 기여하는 만큼의 보상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임기님은 다오라는 용어를 잘 들어보셨을까요? 네, 뭐 다오라는 게 하나의 요즘에 키워드로 많이들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갖고 참여도 하고 직접 저희도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오 중에 형태 중에 하나인 러닝 다오에 관한 것도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러닝 다오란 무엇일까요? 러닝 다오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다오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오가 뭔지도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많이 용어는 요즘에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만 또 얘기하는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같이 좀 정의를 좀 내려보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다오라는 조직의 형태와 조직의 그런 분산화된 정도나 뭐 혹은 어떤 주제를 뭘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너무 다양하긴 해서 각자가 조금씩 해석하는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DAO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좀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또 정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좀 해석해서 얘기를 풀어보면 어떤 하나의 중앙 조직에서 예를 들어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CEO가 있고 CEO가 많은 의사결정을 독점해서 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CEO 독점이 아니더라도 CEO, 뭐 팀장, 매니저, 일반 사원 뭐 이런 식의 조직
계층 구조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그런 책임과 권한의 범위들이 조금씩 다르게 구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중앙화된 어떤 CEO 대표자 조직으로 모든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법인 형태와는 다른 좀 더 분산화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과 의사결정에 참여를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의 분산화 부분들 플러스 또 참여와 기여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이 좀 다오 조직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내가 꼭 어떤 주식회사 법인 회사에 40시간 일해야 되는 구조로 풀타임 근로자 계약을 하고 회사에 일하는 그런 일의 형태도 있지만 다양한 다오들에서 내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좀 기여하고 싶은 분야들에 따라서 시간을 분배하고 나누거나 혹은 내 관심의 정도를 그때그때 조금씩 나눠 가지면서도 기여하고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일의 형태의 의미로서도 다오가 조직이 또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오라는 이런 조금 더 분산화된 의사결정과 또 내 일에 대한 형태가 좀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사회적인 여러 문제나 관심사 주제들을 또 나의 정체성으로 좀 느끼면서 난 이런 관심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이슈 혹은 이 관심사 주제에 참여한 다오에 속해서 활동해야지 활동하다가 또 다른 데로 또 활동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어떤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다오에서 좀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결정의 분산화, 권한의 분산화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내가 그 조직에 기여하는 만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도 네, 인상이 깊은데 이 부분을 혹시 학습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말씀 아까 제가 이제 다오하고 러닝 다오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잘 또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러닝 다오라는 것은 다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관심사와 주제들로 모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내가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다오에 조인해서 뭔가 투자 관련돼서 논의하고 참여하고 기여할 수도 있고 나는 뭐 NFT라고 하는 게 또 핫한데 NFT 컬렉팅을 같이 하는 다오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NFT들을 리서치하거나 또 찾아서 같이 투자를 하고 또 같이 공동 소유를 하는 그런 다오들에 속할 수도 있고 꼭 투자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뭐 어떤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는 기후 이슈에 관심이 있는데 탄소 이런 배출권, 탄소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게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그 다오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어떤 아티스트가 NFT를 더 발행하고 유통하고 글로벌리 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목적을 갖는 그런 다오를 만들어 보겠다. 나는 뭐 여성들의 뭐 더 많은 그런 디지털 크립토 시장의 도전, 或아프리카 사람들의 도전, 뭐 이런 여러 다양한 뭐 데모그래픽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다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목적과 목표와 관심사 주제들이 다 이제 다오라는 조직의 형태의 방식을 조금씩 적용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러닝다운은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평생 같이 학습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내고 또 학습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그런 분들과 계속 같이 좀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의 목표를 같이 해보자 라는 형태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러닝다운은 이제 기본의 교육 회사들이 어떤 컨텐츠를 다 기획하고 다 중앙에서 다 모든 그 내부에서 제작하고 또 발행하거나 혹은 어떤 컨텐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 내부에서 필요한 그 컨텐츠들을 판매하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형태의 어떤 그런 교육 회사의 형태로서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배우고 싶은 토픽을 선택하는 것부터 누구의 게스트를 섭외해서 이 주제를 얘기할지 다음에 어떤 걸 배우고 또 다음에 우리가 제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학습 러닝다운 멤버들에게 NFT 멤버십을 또 못 팔고 내부의 그 러닝다운의 그런 자산처럼 또 쌓아서 이걸 가지고 다음 또 컨텐츠들을 또 개발하거나 또 게스트를 섭외하거나 하면서 또 배움에 대한 목표와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이제 러닝다오도 요즘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화된 형태의 러닝다오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의 어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또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기여하고 또
코칭해주고 도와주고 또 거기 기여에 따라 또 리워드를 받아가면서 학습 다오를 또 구성하고 또 만들어가는 형태가 최근에 좀 시도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인기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가 문득 떠올랐는데 함께 학습, 성장, 그리고 교류라는 말에서 코드스테이츠 커뮤니티가 떠올랐어요. 저희 코드스테이츠에서는 수강생 그리고 수료생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님은 혹시 이 코드스테이트 커뮤니티에 다오를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혹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드스테이츠 커뮤니티는 그동안 이제 운영되고 만들어왔던 과정을 보면 일단 코드스테이츠 내부의 풀타임 크루 커뮤니티 팀의 멤버를 채용해서 그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이제 이니시에이스를 많이 했죠. 시작을 하고 빌딩을 하고 그렇게 빌딩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학습하고 부트캠프 학습을 끝나고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에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고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타임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서 시작을 하면서 초기 빌딩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같이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주제 세션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많은 것들을 좀 지금까지는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커뮤니티 코스테치에서도 뭐 이제 내부의 다양한 관심사 주제, 뭐 스타트업 창업, 뭐 글쓰기, 심리상담, 뭐 투자, 뭐 여러 가지 자기 관심 있는 주제들에 따라서 내가 클럽장 리드를 맡아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클럽원들과 같이 학습의 과정들을 스스로가 클럽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 기여한 사람들에게 또 인센티브 리워드를 저희의 스테이블 코인 풀에서 또 드리는 형태로 조금 더 분산화된 시도들이나 주도적인 커뮤니티에 우리가 다 콘텐츠 내부의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는 게 아닌 커뮤니티에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주주인공이 돼서 만들 수 있는 형태도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작성한 걸 투표를 통해서 가장 좋은 콘텐츠다, 이달에 좋은 콘텐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또 리워드를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드리는 형태가 지금 저희가 뭐 테라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내부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체계나 투표를 통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아직 작지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적용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스테이츠의 멤버들만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 다오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구나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거기에 발제된 것에 동감하는 사람들을 일정 수준 이상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또 그 프로젝트가 또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그 의사결정에서 코드스테이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외부의 현직자들도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블록체인 회사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러닝다오 같은 컨셉을 만들었을 때 또 기여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나 자기 시간을 조금씩 쓰는데 그런 경우에 뭐 40시간에 일하는 크루 같은 개념이 아니라 크루 수강생, 수료생, 뭐 현직자, 실무자,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혹은 몇 시간씩 자기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시간 투자한 것들에 대한 그 컨텐츠들이나 그걸 통한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게 좀 더 분산화된 조직에서 학습을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다오의 형태들로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코드스테이츠의 커뮤니티는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기여가 들어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도 만들어질 수 있는 다오에서의 그 의사결정의 분산화나 또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들을 더 구축하는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이제 시도를 조금씩 더 늘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티 다오의 요소들에서 아마 여러분들 콘텐츠 뭐 방송을 보게 될 수 있는 저희 수강생 수료생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많은 실무자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다오의 요소들에서 아마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앞으로 더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형태의 뭐 진화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휴먼 캐피탈에 집중하고 있는 코드스테이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게 도와줄 커뮤니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성장과 그리고 함께 학습하는 걸 꿈꾸신다면 누구나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코드스테이츠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두서없이 좀 여러 얘기들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또 얘기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학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그 중앙화된 조직의 회사가 모든 교육을 다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형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품는 거라던가 더 빠르게 움직이라는 거라던가 각각의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의 맞춤을 해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간다던가 여러 방면에서 제약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세츠가 지금 150명 가까이 되는 크루들을 또 함께 하게 하면서 더 좋은 교육을 만들고 더 좋은 교육 서비스와 이제 학습의 시작부터 취업 그리고 커뮤니티 빌딩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 같이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있고 그 노력과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코드스테이츠와 그리고 지금 코드스테이츠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페이스의 코드스테이츠의 성장과 커뮤니티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 앞으로 더 많은 현직자들과 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또 코드스테이츠의 그 그라운드 X 한재선 대표님이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부트캠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 학생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과 또 여러 질문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AMA 세션 같은 것들을 매 기수마다 진행해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영감을 다시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실제로 뭐 경제적 인센티브 부분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소셜 캐피탈을 쌓고 그런 성장하고 싶은 그 도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망과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그라운드엑스 한재선 대표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현직자와 그런 대표님들 그리고 여러 실무에 있는 분들이 40시간 풀타임의 교육회사에 조인해서 일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시간의 일부, 내가 가진 역량의 일부를 이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참여는 누구나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갖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역할만 교육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실제 현장과 많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교육의 현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인터랙션이 이 학습 과정과 교육 과정에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드스테이치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또 미래의 교육을 코드스테이츠 하나의 회사 조직이 다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보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분산화된 형태의 교육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리워드를 받아가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그리고 소셜 캐피탈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분산화된 교육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이제 코드스테이츠가 지향하는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본인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찾고 그 잠재력을 실제 현장에 맞게 또 찾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새로운 혁신, 미래의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저희와 여러 협업하고 싶은 분들을 제가 열심히 또 찾아다니고 여러분들도 저희를 찾아주시면 뭐 저희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같이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코드스티치 김인기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저는 코드 스테이츠 그리고 코드 스테이츠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저희는 함께하는 코드 스테이츠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좋은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